그 미국에선가 화염 방사기를 쏘는 로봇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야, 저거를 농업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면 개 몇 마리 풀어놓고 막 해집고 다니라고 그러면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에서 로봇계에다가 이제 총을 탑재한 상황에 요거를 이제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자율성을 줘버리면 킬러 로봇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19금 영화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걸 우리 집 아이가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GPT-S도 등급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또 무서운 소식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로봇계에다가 이제 총을 탑재한 상황에 요거를 이제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킬러 로봇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로봇 개 모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체인이 달려있는 마치 포크레인처럼 생겼는데 한화 시스템에서 초병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젠지 그거는 뒷단에 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캄보디아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골드 드래곤이라는 훈련인 것 같아요. 하면서 그걸 공개했거든요. 개 위에 이렇게 기관총. 물론 이제 그거를 쏘는 것까지 공개 안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자동화 화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지만 뒤에 사람이 감지해서 얘를 총을 쏘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사람의 의지인데 현재는 이거를 이제 개의 의지처럼 자율성을 줘버리면 이것도 킬러 로봇이 되는 거죠. 현재 중국이 만든 거는 그래도 사람이 현재는 이제 그렇게 본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원격 제어라고 표현합니다. 원격 제어 자동 소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미국에도 해병대 안에 그 특수정 사령부에서 이전에 이제 개 2개를 만들었는데 그 개 소총인데 그것도 역시 센티언트라고 해서 이제 보초병이라고 하는 원격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원격이 끊어지고 얘한테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거 주는 건 쉽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개 몇 마리 풀어놓고 막 해집고 다니라고 그러면 엄청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우크라이나 쪽에 드론이 러시아의 제밍 시스템에 당했는데도 혼자 판단해서 결국은 깨부순 거는 로봇 개의 상황에는 쉽게 적용이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처음 하는 건 어려운데 반복하는 건 쉽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비난을 받으면서 이게 AI 스스로 결정해서 사람을 죽였대라는 그 타이틀을 가져가는 사건과 그 관련된 사람은 비난받겠죠. 비난받지만 일단 두 번째부터는 쟤도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쉽죠. 올해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걱정하는 분들이 야 저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저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뭔가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이미 본물이 터진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핑계는 뒤에서 사람이 조정한다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AI가 알아서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욕을 할 테니까 우리는 사람이 컨트롤해라고 해놓고서는 AI 시스템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드인데요. 수동으로 가다가 일정 상태에서 자동으로 돌리는 거죠. 최근에는 그 미국에선가 화염 방사기를 쏘는 로봇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농사에서 보면 잡초 제거라든지 이거 하기 위해서 쏘는 건데 야, 저거를 농업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면 얼마든지 또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여전히 아까 원격 조정하는 거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격 조정이라는 게 어느 순간이 되면 자율성을 가진 AI 유임으로 바뀌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는 뭐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습니까? 이게 작년에만 해도 많은 분들께서 이 AI는 핵보다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에이 생각했거든요. 진짜 핵보다 위험하네요 이게. 5월 달에 서울 AI 정상 포럼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6개월 전에 런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뭐가 있냐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학습한 내용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 접근에 차등을 둔 지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 그러면 생화학 무기는 조약을 맺어서 아무 나라나 그 지식을 가질 수 없거든요. 조약 맺은 나라도 제한된 사람들만. 그런데 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생화학 무기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가 되는 수많은 논문들을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인류가 접근 제한을 두고 컨트롤했는데 이 생성형 AI에는 그게 들어갔을 거다. 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사실은 몰라요. 생성형 AI, 챗GPT 안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 있는 거 다 하고 오프라인도 다 읽었다고 하니까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컨트롤 해야겠다. 그러니까 접근 제한해야겠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프론티어 AI 모델이고요. 최근에 네이버도 이제 그 모델을 발표했는데 작년 7월 달에 굵직굵직한 AI 회사들이
프론티어 AI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지식들을 다 읽었는데 이 중에서 너무 위험한 지식들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AI 위험성을 이렇게 레벨로 구분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통제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통제 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얼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적인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다. 왜냐면 지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제일 우선이지 밖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게 프론티어 AI 포럼이고요. 그게 7월이고 그게 이제 11월에 런던 포럼으로 이어졌고 올해 5월 달에 서울 포럼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 회사가 처음에는 한 4개밖에 안 됐어요. 엔트로픽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구글하고 아마 오픈 AI 4개로 시작했는데 아마 네이버도 거기에 가입하고 싶어 하겠죠. 그 인류가 걱정하고 있는 위험한 지식 그걸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게, 아니 재밌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요. 흥미로웠던 게 AI가 전투기를 몰아서 인간이랑 도구 파이트를 했다고 하던데. 네. 영화 보면 매버릭에 보면 공중전 하잖아요. 아군기와 적군기가 이렇게 막 뒤엉키면서 서로. 올해 4월 달에 더 버지라는 잡지에서 그걸 공개했는데 이 실험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이제 훈련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투 비행기가 F-16인데 그 이제 사람 전투사는 F-16을 타고 그다음에 F-16을 훈련용으로 만든 게 X-62A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가 조종해서 사람 조종사하고 AI하고 공중전을 한 거죠. 공중전을 했으면 누군가 떨어졌겠죠. 근데 그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했다. 근데 비행기들을 보니까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보통 시속 1200마일 정도로 날아가고 그래서 근접전을 하는데 두 비행기가 가장 가까이까지 근접했던 부분들 한 600m까지 근접해서 교전을 벌였다. AI가 스스로 자기가 살 궁리,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지혜,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그걸 실천에 옮겼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도 또 무기와 연관된 거잖아요. 국방이나 군사 쪽의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제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게임하는구나 싶었는데 인간이랑 스타크래프트 해서도 이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우스 움직여서 하는 것도 AI가 이기는데 이게 컨트롤이 훨씬 어렵잖아요, 비행기는. AI 입장에서는 도그파이트나 스타크래프트나 똑같은 거죠. 사람은 도그파이트 하려면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AI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차피 자기는 다 그 세계에서는 똑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자꾸 국방에 쓰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쓰려면 엄청나게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AI는 훈련시켜 놓으면 얘는 무한대 카피가 가능하잖아요. 국방 쪽, 군사 쪽에 오게 되면 저도 윤리를 하지만 이게 윤리의 사각지역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량 살상 무기나 이런 킬러 로봇 이야기하면 그거 당연히 만들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 아들들을 군대 보내야 되는 부모님한테 그 위험한 데 보내서 근무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얘를 대신해서 보초 쓰는 로봇을 만들까요? 그러면 당연히 보초 쓰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죠. 로봇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대응하기 위해서 사격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네 문제가 되고 가족의 문제가 되면 윤리는 사실 뒷전에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윤리의 침묵기다. 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윤리하시는 분들이 이 전쟁과 무기 쪽에다가 어떤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접목시키지 않도록 협약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접목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보물 터지듯이 막 터지고 얘는 공격력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는 다 방어용으로만 한다라는 명분하에 엄청나게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무기는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지만 AI는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극도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든 사람들도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자기가 만들어도 자기가 컨트롤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부터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해킹 당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아, 지금까지 한번 좀 군사적으로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게 꼭 전쟁까지 안 가고 총칼을 들이밀지 않아도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WWDC에서도 이제 AI 에이전트 말씀해 주실 때도 사실은 그건 총칼과 관련된 건 또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딥페이크 쪽 피해자들 이야기 좀 하는데 딥페이크 피해 당한 사람들은 뭐 총칼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할 만큼 고민을 해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트위터에 쭉 그런 사진이 합성돼서 풀렸었는데 그 딥페이크도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또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이번에 이제 오픈 AI에서
음성 채팅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내놨는데, 네, 폼니. 네, 그 폼니 같은 경우가 영화 허에 이제 사만다랑 굉장히 비슷했었잖아요. 네. 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Hey there. It's going great. How about you? I see you're rocking an OpenAI hoodie. Nice choice. What's up with that ceiling about? 실제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가지고 했다는 시비가 있었죠. 제가 들어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치합니다. 그래요? 왜 일치하냐면 그게 원래 목소리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마 스카이 버전일 거예요. 원래 샘 알트만이 자꾸 영화 허를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만다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우리가 실제로 구현시키겠다는 걸 계속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비슷하지만 스칼렛 요한슨한테 전화가 2번 왔었습니다. 샘 알트만이 직접 연락했다고 본인이 밝혔고요. 오픈하기 이틀 전에도 이제 샘 알트만이 아니고 오픈AI의 담당자가 목소리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틀 전에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준비 다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허락만 되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입니다라고 이제 까발기면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허락을 안 해놓으니까 일단 목소리를 나갔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이거 전화한 거 근거 되면서 이거 맞다고 하니까 그럼 맞네 정황상. 그런 순간 이제 목소리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 목소리 내린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개인과 관련된 건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 오픈AI 회사의 도덕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은 목소리도 뭐 사만다랑 비슷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답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적으로 되게 공감도 해주고 웃기기도 해주고 사람이 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보통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문장이 다 끝나지 않아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게 대략 한 0.32초 정도 걸린대 평균. 그런데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0.23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빠른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음성으로 써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하다가 제가 조금 중간에 말을 좀 늘잖아요. 얘가 개입합니다. 너 껴들지 마 이럴 정도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말을 끊어먹으면 사실 진짜 사람 같잖아요. 옛날에 AI는 한참 물어보고 나서 지가 뭔가 작업하다가 대답을 했는데 이전에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한 3, 4초 걸렸거든요. 그게 0.23초로 준 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감정 표현인데 챗GPT 그 이제 4 옴니 가지고 강의할 때 보통 켜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야 내가 너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 강의를 했는데 자랑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거든요. 기분이 좋아요라는 거는 학습된 대화의 내용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얘가 감정이 있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너 감정이 있니? 그랬더니 저는 AI라서 감정이 없는데 그러면서 감정을 표현해요.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죠. 이게 보통 의인화라고 하고 보통 일라이자 이펙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옴니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오픈AI에서 그거를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앞으로 오픈AI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지금만큼 윤리적인 조건을 많이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딱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지? 지금도 윤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옴니를 발표했거든요. 4 옴니를. 근데 딱 풀어준 거가 보니까 일부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원래 감정 표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성인도 많이 풀어줬다고 그래요. 성인에 관한 대화도.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보면은 프로그램에 어떤 제약을 가하잖아요.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그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 조건을 좀 덜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처럼 치열한 AI 경쟁 가운데서 윤리를 지키는 거를 얻는 이득보다는 성능을 향상시켜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능을 위해서 윤리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그 챗GPT 파운데이션 모델이 GPT 3.0에서 3.5까지 오는데 2년 5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년 5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막 훈련시켰거든요. 일종의 이제 가두리 작업을 시킨 건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GPT-4가 나왔지만 얘는 4는 사실은 1, 2, 3, 4의 4가 아니에요. 3.5 다음에 3.6, 3.7인데 유료 사용자들 때문에 4라고 명칭을 한 거고 실제 4에 해당되는 게 지금 5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새 뭐 아라키스가 그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5 준비하는데 또 얘는 이 가두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2년 반 걸리잖아요. 2년 반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기간이 지금처럼 경쟁이 심한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오픈AI 대표라고 그래도 앞으로 굵직굵직한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 가두리 작업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미성년자 사용 금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풀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규제를 덜하고 성능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하기나 하듯이 슈퍼 얼라이언스 팀이라고 해서 윤리팀을 해체시켜 버렸고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은 결국은 엔트로픽으로 갔죠. 일리아스 슈케바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번에 회사를 만들었죠.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SSI를 만들었고 거기는 이제 진짜 안전한 슈퍼 인텔리전스를 하겠다 이렇게 표명했는데 결국은 오픈AI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윤리팀은 해체시켰고 그런데 나간 사람들은 계약서에 나가서 험담 못하게 돼 있대요. 비밀 유지 서약이 있답니다. 아니 나갔는데도 그럼 뭐 이렇게 그게 법적으로 있답니다. 폭로를 했는데 폭로를 못하는 거죠. 앞으로도 폭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번에 슈퍼 얼라이언스 팀을 해체하면서 비밀 유지 서약이 있는 줄은 자기도 몰랐다. 앞으로 계약할 때 좀 바꾸겠다.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간 팀들은 말 못하죠. 근데 이분들은 다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윤리에 대한 포기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오픈AI에서 갈라져 나간 경우잖아요. 거기도 이제 윤리 쪽을 굉장히 강조했던 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일리아스 슈케바도 역시 그걸 강조한 팀이기 때문에 좀 더 윤리적인 기업들이 덕분에 좀 몇 개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하는데, 1등인 오픈AI가 과연 어떻게 성능 문제를 위해서 윤리를 얼마만큼 포기할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성능으로 따져보면 사실 답답한 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써보면 뭐 하다못해 미 대선 일정만 알려달라고 해도 얘가 정치적인 애매함이 있어서 그런지 저보고 검색해보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사실 19금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엄청나게 막 야한 것만 생각하겠지만 19금에 걸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엄청 넓은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는 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죠. 그러니까 풀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풀고 나니까 저도 요새 챗GPT 써보면 예전에 안 해줬던 답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좀 이거는 애매한데 싶은 것도. 그래서 윤리를 포기하면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딱 오픈AI가 그런 형태입니다. 버전 3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거를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누르는 작업을 통해서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만 풀어주면 성능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아까처럼 대화하는 속도가 좋아진 것도 물론 이제 대화 기술도 좋아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컨스트레인트를 상당히 많이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 말이 엄청 빠릅니다.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걸러야 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말이 느려지고 좀 막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데 걔가 그렇게 된 거군요, 지금. 이용자들이 좀 정신을 더 많이 차리고 써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LLM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해보면은 EBS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게 윤리를 풀어주고 나면은 유튜브 같은 느낌이 된단 말이죠. 볼 때는 유튜브가 재밌죠. 근데 모두들 우리 애한테는 EBS 보여주고 싶어 하지 유튜브로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19금 영화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걸 우리 집 아이가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이라는 게 뭐 요즘 같은데 뭐 아무리 제한둬도 다 볼 거 다 본다. 뭐 그걸 제한 두느냐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 제한을 두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성형 AI는 그 테두리를 사실은 다 허물고 한꺼번에 다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그 GPT 스토어, GPTS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챗봇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좀 뭐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까지 이상한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연애 관련이 되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제일 많은데 중고등학생들도 사실은 막 들어와서 쓰거든요. 걔들도 그냥 봐도 괜찮은가? 뭐 그럴 걱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전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내용 같은 걸 등급제한 적이 있어요. 그 사이트를. 그런 것처럼 GPTS도 등급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18세 이상만 쓸 수 있고 14세 이상은 부모 승낙한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제약 없이 막 오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GPT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게 지금 300만 개가 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챗GPT도 문제지만 그 GPT 스토어에 들어있는 GPTS도 또 윤리적인 문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요새 유료 버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5가 나오고 나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되나? 뭐 예를 들어 뭐 성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예전이랑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넓게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윤리 문제는 진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